국내의 한 방산업체가 몇 분 만에 전투기 실물 크기 모형으로 변신하는 이동식 장비를 소개하는 영상이 SNS에서 화제입니다. 국내 방산업체 우리별이 개발한 이 장비는 전투 작전 중 적의 감시 및 표적 추적 시스템을 교란하는 이동식 미끼 장비로 설계됐으며 실제 전투기와 유사한 팽창식 전투기로 단 몇 분 안에 실물 크기의 전투기 모형으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짜 군사 장비를 활용해 적을 속이는 전략은 최근에만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각국은 승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정규군과 용병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로 구성된 비정규 부대까지 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군인이 아닌 건축가, 화가, 배우, 무대 소품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특별한 미국의 유령 부대가 있었습니다. 이 부대는 단 1100명 규모의 극비 조직이었지만 유럽 전장에서는 독일군을 큰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독일군은 한때 이들을 수만 명 규모의 거대한 전차 부대로 착각할 정도였고 그만큼 유령 부대의 속임수는 놀라울 만큼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령 부대는 실제로 어떤 임무를 수행했을까요? 이들의 전투력이 정말 강했던 걸까요? 오늘은 현대 디코이 장비의 시초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독특한 유령 부대의 실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만설입니다. 사막의 여우 롬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동맹국이었던 이탈리아의 수장 무솔리니는 로마 제국의 영광을 되살리고 지중해를 이탈리아의 내해로 만들겠다는 야망을 품고 북아프리카에 대한 일련의 침공을 감행했습니다. 이는 북아프리카에서 이권을 가지고 있던 영국과 프랑스와의 이해관계 충돌로 이어졌고 전투력이 부족했던 이탈리아군은 곧 영국 프랑스 연합군에 밀려 패배하게 됩니다. 북아프리카 전선은 이탈리아의 군사력을 상당 부분 소모시켰고 이에 히틀러는 동맹국을 돕기 위해 독일의 유명한 장군 에르빈 롬멜을 북아프리카 전선에 파견하기로 결정합니다. 롬멜이 북아프리카에 도착했을 당시 그가 지휘하는 병력은 많지 않았고 전차 등 중화기 또한 매우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상대해야 할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은 병력면에서도 수적으로 훨씬 우세했으며 전세가 약화된 아군인 이탈리아군까지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롬멜은 오만하고 자기 주장이 강했으며 사교성도 부족해 많은 갈등을 빚었고 심지어 히틀러의 명령까지 거역할 만큼 독일군 내에서도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틀러는 롬멜의 변칙적인 전술과 뛰어난 기동력을 높이 평가했고 그런 그를 북아프리카 전선에 배치하는 것이 최적의 선택이라 판단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다른 장군들과 협력할 필요 없이 독자적으로 지휘할 수 있었고 그의 기상천외한 전략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북아프리카에 도착한 첫날, 롬멜은 성대한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당시 전차수가 극히 적었음에도 롬멜은 남은 전차들을 반복해 이동시키며 외부에서는 대규모 전차 부대처럼 보이도록 연출했습니다. 현장을 지켜보던 영국 정보부는 독일군의 전차가 상당히 많다고 오해했고 그로 인해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 영국과 프랑스군의 전차 수는 독일군보다 5배나 많았습니다.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 롬멜은 롬멜 탱크라는 새로운 전략을 구상합니다. 이 전차들은 독일의 군수공장에서 제작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나뭇가지로 뼈대를 만들고 군용 트럭이나 지프차 위에 기름천을 씌운 후 앞부분에 나뭇가지를 붙여 포신처럼 보이게 만든 가짜 전차였습니다. 그는 이 가짜 전차들을 매일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차량에 비행기용 프로펠러를 설치해 이동 시 먼지구름을 일으켜 실제로는 대규모 전차 부대가 진격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영국군은 롬멜이 최소 500대 이상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영국의 전차 부대는 방어를 위해 병력을 분산시킵니다. 그 틈을 타 진짜 롬멜의 기동부대는 속도와 기만 전술을 활용해 영국군의 전차를 하나둘씩 격파하며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결과 짧은 시간 안에 영국군은 속수무책으로 밀리며 전세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이 일련의 작전으로 롬멜은 전설적인 전략가로 명성을 얻게 되었고 결국 사막의 여우라는 별명까지 얻게 됩니다. 롬멜을 속인 남자, 몽고메리. 북아프리카에서 영국군이 붕괴 직전에 몰리자 결국 영국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영국은 구원투수로 유명한 장군 버나드 몽고메리를 투입합니다.
몽고메리는 병력면에서 수적으로 우세하더라도 롬멜과 정면 승부로는 승리를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롬멜의 기만 전략을 그대로 모방해서 되돌려주기로 결심합니다. 몽고메리는 롬멜처럼 속임수를 사용해 수많은 군용 차량에 기름천을 씌워 가짜 전차로 위장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롬멜 역시 상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혼란을 느끼기 시작했고 북아프리카 전세는 점차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전세의 중대한 분기점이 된 아라라멘 전투에서 몽고메리는 북쪽 전선의 길이 20km에 달하는 가짜 수로를 만들고 실제처럼 보이는 펌프장과 급유 시설까지 구축합니다. 물과 연료만 없을 뿐 외형은 실제 군사기반 시설과 똑같았습니다. 이 교묘한 위장에 속은 롬멜은 영국군이 북쪽에서 대규모 공격을 개시할 것이라 판단해 병력을 집중 배치했고 그 틈을 타 영국의 주력 부대는 남쪽에서 기습적으로 공격을 감행합니다. 롬멜은 전혀 대비하지 못한 채 막대한 병력을 소모하며 전선에서 밀려났습니다. 이처럼 기만 작전과 위장을 활용한 심리전, 그리고 수적으로 우세한 병력의 투입으로 몽고메리는 결국 롬멜을 북아프리카에서 완전히 몰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예술가 유령 부대. 1944년 노르망디 상륙 이후 미군은 본격적으로 유럽 전선에 투입되었고 처음으로 서부 전선에서 강력한 독일군과 맞서게 되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특별한 임무를 맡은 극비 부대가 있었는데 바로 미 육군이 뉴욕의 사립예술대학인 쿠퍼 유니언에서 선발한 예술가 집단이었습니다. 이 학교는 창의적인 학생들로 유명했으며 미군은 그들의 독특한 재능이 전장에서 새로운 역할을 해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이 부대의 임무는 총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만, 위장, 속임수를 통해 독일군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독일군은 프랑스 전역에 대규모 병력을 배치하고 있었으며 지형적으로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최신형 타이거2 전차까지 서부 전선에 투입하며 방어 태세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히틀러는 서부 전선을 더욱 공고히 다지기 위해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명성을 떨친 롬멜을 해안방어 총사령관으로 임명하며 만반의 준비를 갖췄습니다. 이처럼 촘촘히 방어를 구축한 독일군에 맞서 유령 부대에게 주어진 임무는 가짜 장비와 연출을 통해 독일군의 기갑 전력을 분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연합군의 실제 주력 부대가 적의 방어가 약한 지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로 구성된 유령 부대는 총 대신 예술적 상상력을 무기로 삼아 조잡하고 진부한 기존 영국군 위장 장비 대신 더 정교한 장비를 직접 만들어내기로 했습니다. 나무와 방수천으로 만든 위장 전차는 모양은 그럴듯했지만 제작 속도가 느리고 사단 규모를 구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에 이들은 고무 풍선을 활용해 충기전차, 대포, 비행기 등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장비들은 외형이 실제와 매우 흡사했고 무엇보다 가볍고 이동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공기를 빼서 트럭에 실어 이동한 뒤 현장에서 다시 공기를 주입해 단시간 내에 가짜 전차 부대를 연출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일부 진짜 전차와 군용 차량까지 함께 움직이게 함으로써 더욱 현실감 있는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풍선 장비는 공기 누출이나 형태 붕괴 같은 문제가 생기기 쉬웠고 이는 고공에서 정찰하는 독일군에게 들킬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령 부대원들은 24시간 내내 장비 상태를 점검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공기를 다시 주입해야 했습니다. 또한 진짜 전차가 이동할 때 남기는 궤도 자국까지 재현하기 위해 궤도 푸셔 장비를 이용해 지면에 실제처럼 보이는 자국을 만들어냈습니다. 장비 이동은 주로 야간에 이루어졌고 부득이하게 낮에 옮겨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찰기가 없는 시간대를 택해 신속히 이동함으로써 노출을 최소화했습니다. 유령 부대는 시각적인 위장뿐만 아니라 사운드와 연기, 통신까지 총동원한 다층적인 기만 작전을 펼쳤습니다. 우선 연기자들은 미군 고위장교로 분장해 프랑스 마을의 카페의 모습을 드러냈고 일부러 와인을 마시며 군사 정보를 흘리는 연기를 했습니다. 근처에 독일 첩자나 정보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을 속이기 위한 의도적인 연출이었습니다. 음향 전문가들은 실제 전차의 소리와 병사들의 발소리 등을 미리 녹음해 작전 중 트럭에 장착한 스피커를 통해 재생했습니다. 여기에 실제 전차 일부와 조명과 연기 효과까지 더해지며
마치 몇 개의 기갑사단이 이동하는 듯한 현장을 연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무선 통신 연출도 매우 정교했습니다. 유령 부대의 통신병은 실제 부대 통신병으로부터 말투, 코드 사용 습관 등을 익혔으며 독일 정보기관이 분석한 미군 부대의 통신 패턴까지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이 덕분에 유령 부대가 보내는 전파는 독일군에게 실제 부대의 활동으로 오인되기 쉬웠습니다. 총성 없이 전선을 바꾼 기적. 1944년 6월부터 1945년 3월까지 유령 부대는 총 21차례 작전을 수행했고 대부분 프랑스와 독일 접경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위험했던 작전은 1945년 1월 모젤강 인근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미군의 패튼 장군은 75km에 달하는 전선에 큰 공백이 생겼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를 메우기 위해 유령 부대는 마치 두 개 기갑사단이 주둔하는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7일 동안 유령 부대는 장비, 조명, 음향, 무선 통신을 총동원해 독일군을 속였고 독일군은 진짜 사단이 있는 줄 알고 공격을 주저했습니다. 결국 유령 부대가 유도한 혼란 속에서 미군 본대는 독일군의 방어 공백을 정확히 찔러 전세를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유령 부대는 총 한 발도 쏘지 않고 수만에서 수십만에 이르는 독일군 병력을 효과적으로 속여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었습니다. 전체 작전 기간 동안 전사자는 단 3명, 부상자는 10여 명에 불과했으며 이들 또한 작전 중 장비를 운반하다 생긴 사고였을 뿐 실제 교전으로 인한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처럼 유령 부대는 창의력 하나로 전쟁의 판도를 바꾼 전설적인 존재로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감탄을 자아내는 전장의 기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았던 가짜 전쟁. 유령 부대는 보안 등급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미군 고위 지휘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미군 부대조차 이들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다들 이 부대를 실제 전투부대라고 생각했고 이렇게 아군까지 속일 수 있었던 부대였기에 독일군을 속이는 건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유령 부대의 존재는 1996년이 되어서야 공식적으로 기밀이 해제되었고 그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수많은 이야기가 비로소 드러났습니다. 이 부대는 대부분이 예술가들로 구성된 특별한 부대였기에 전쟁 속에서도 로맨틱한 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화가나 디자이너 출신이었고 위장 장비를 설치하면서도 프랑스 시골 마을의 풍경을 섬세하게 스케치하곤 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손은 무기 대신 연필을 들었고 현실은 전쟁이었지만 그들의 시선은 예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실제로 전후 이들 중 몇몇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엘소어스 켈리는 유령 부대 출신으로 오바트의 대표 작가로 꼽히며 강렬한 색채와 시각적 효과를 활용한 작품들로 뉴욕 현대미술관 모모에 여러 차례 전시되었습니다. 또 다른 인물인 패션 디자이너 빌 플레스 역시 유령 부대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는 참호 속에서도 우아하고 세련된 여성복을 스케치하며 전쟁이 잔혹할수록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옷을 디자인하고 싶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에게는 그 극한의 전쟁 환경조차 새로운 창작의 영감이 되는 무대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유령 부대는 총을 들고 싸우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은 총탑 못지않은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들의 활동은 전선에서 실제 병력을 지켜내고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마치 기원전 6세기 손자가 손자병법에서 강조한 바와 같습니다. 병자는 궤도라. 전쟁은 곧 속임수의 길이라는 말처럼 전장은 단순한 힘의 충돌이 아니라 전략과 지략이 맞서는 공간입니다. 미국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 역시 손자병법을 정식 교재로 채택하고 있으며 가까운 것을 멀리 보이게 하고 멀리 있는 것을 가깝게 보이게 하며 준비되지 않은 곳을 공격하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기습하라는 병법의 원칙은 오늘날까지도 사관학교에서 통용되고 있습니다. 전쟁은 총과 포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유령 부대는 상상력과 전략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싸우지 않고도 전세를 바꿨고 그 흔적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놀랍고 흥미로운 전쟁의 이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oh.